10일 만에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AI가 가장 빨리 이해하는 언어. 그런데 세상은 이 문자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왜일까요? 영어보다 효율적이고 중국어보다 빠르며 심지어 난독증 아이들조차 이 문자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조차 연구하다 출판을 막았던 문자. 일부 정부는 이 언어의 확산을 국가 위협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탠퍼드의 한 박사과정 여학생이 우연히 이 문자를 연구하다 전 세계 학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한글, 15세기 조선의 왕이 만든 이 글자가 21세기 인류 문명의 미래 언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가 감추려 했던 문자,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을 밝힌 한 사람의 여정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언어과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알렉사 리드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을 뿐이었고, 그 논문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알파벳, 즉 라틴 문자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한 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현대 정보통신 환경의 거의 모든 기반이 영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죠. 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역사적 배경, 인지 효율성 등의 자료는 차고 넘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심사 미팅 자리에서 아주 짧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알렉사, 혹시 한글에 대해 분석해보는 건 어때요? 유네스코에서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했잖아요. 한글이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한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자주 보긴 했지만 그저 특이한 모양의 문자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이상하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인정을 했다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도서관으로 향했고 한글이라는 키워드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검색된 결과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문자였고, 당시 창제 원리와 철학을 정리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까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사람의 입 모양과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하늘과 땅, 사람의 원리를 담은 모음, 문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학적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자의 설계 원리를 창제자가 직접 기록한 문자라니,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자 중 이런 구조적 완결성과 과학적 체계를 갖춘 문자가 또 있을까?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주제를 단순한 서브 파트가 아니라 제 박사 논문의 중심 테마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접근한 분야는 문자 학습 속도와 인지 효율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실험 결과에서 한글은 평균 10일 이내 기본적인 문해력을 습득할 수 있는 문자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영어의 3060일, 중국어의 수개월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치였죠. 더 나아가 난독증 아동들조차 한글을 통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문해력을 획득했다는 연구 결과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세상에 한글이 더 널리 알려졌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저의 변화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I 개발자이자 절친한 친구인 라미즈는 제 연구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면 문자 구조가 AI와도 잘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한글이 진짜 그렇게 우수하다면 기계 인식에서도 더 효율적일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라미즈와 함께 아주 단순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영어, 아랍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 문장을 기계에 입력하고 인식 속도, 처리 정확도, 오류율을 측정하는 것이었죠.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인식 속도는 가장 빠르고 오류율은 가장 낮았으며 AI 알고리즘이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조차 훨씬 적었습니다. 라미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 코드야. 컴퓨터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 순간 제 논문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문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 인프라로서의 한글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문자가 왜 지금껏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는 그 당시엔 전혀 몰랐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의 구조적 우수성과 인지 효율성을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선 자꾸만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문자가 더 널리 사용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이 문자를 아름답다고는 말하지만 대단하다고는 말하지 않을까?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고 어느 순간 저는 책과 논문, 데이터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직접 한국에 가야겠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때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제가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설렘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문자, 그 문자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문화와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국제공항의 이정표와 안내, 시스템이 모두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놀라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한글은 이 나라에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엔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승차권 발권기, 공공 와이파이 접속 시스템, 버스, 정류장 안내 표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정갈한 한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기며 언어가 도시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감탄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세종학당재단과 KUICA 관계자들과의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한글을 보급하고 문해 교육을 지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글 교육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의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상은 몽골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는 한 60대 여성분이 앉아 있었고 그분은 손에 한글로 쓰인 편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편지는 그분이 직접 쓴 것이었고 수십 년 전 도시로 떠난 아들에게 처음으로 쓰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 그분은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소리 내어 읽으며 울음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자는 그냥 글씨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문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겠다고요. 현장으로, 사람들 곁으로 가야겠다고요. KUICA의 도움으로 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글 문해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캄보디아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문맹 상태였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분들이 불과 몇 주 만에 한글로 문장을 읽고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부입니다. 제 아들은 학교에 갑니다.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장들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그들의 눈빛은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배움에 대한 깊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문자라기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라는 사실을요.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그간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며 라미즈와 함께 디지털 환경 속 문자 효율성 실험을 더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입력 속도, 비교 타자 속도, 인공지능 문장 인식 정확도, 자연어 처리 모델의 예측 정밀도, 음성인식 기반 텍스트 변환의 오류율, 영어, 중국어, 아랍어, 한글을 동일한 샘플 문장으로 실험한 결과 한글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띄어쓰기 기반의 음절 구조, 음소 단위의 예측 가능성, 정형화된 철자법은
AI가 문장을 빠르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최적의 구조였습니다. 라미즈는 실험 결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같아. 사람도 빠르게 이해하고 기계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알렉사, 이건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코드일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연구하는 이 문자가 단지 한국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전 인류의 지식 평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언어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문자가 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 의문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정치, 역사, 국제관계 무언가가 이 문자의 확장을 의도적으로 막아온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제 과학자의 눈을 잠시 내려놓고 역사와 권력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 만난 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미 정보기관 출신의 한국계 교수였고 그와의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한글의 구조, 해외에서 목격한 문해력 향상의 기적, AI 환경에서의 탁월한 인식 구조까지. 한글은 그 자체로 문자라기보다 인간과 기계 모두에게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시스템이 왜 아직까지 전 세계 언어 시스템의 중심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제가 가진 데이터만으로도 학계에서는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성과였고 국제 언어 포럼이나 디지털 문해력 관련 회의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주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대부분의 기관과 저명학회에서는 한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연구를 별로 다루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적인 침묵처럼 느껴졌어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소개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과거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실 소속이었으며 냉전시대 아시아 정보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한 바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만남에서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토록 우수하고 과학적이라면 왜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그 가치를 조명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다시 되물었습니다. 뛰어난데 왜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몇 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한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군사정권 하에 있었고 미국은 그들의 디지털화와 정보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한글의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진들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음절 단위의 구성, 구조적 예측 가능성이건 말 그대로 암호 체계와 데이터 통신에 최적화된 문자였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회의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한글 기반 암호화 구조 분석, 한글의 음소 단위 분해에 따른 연산, 최적화 가능성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자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그는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자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정보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었어요. 당시 국제사회는 로마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었고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정보 패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단당했지요. 연구 보고서는 봉인되었고 관련 논문은 출판이 거부되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글이 단지 한국의 문자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세계는 그것을 억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의 가능성을. 그런데도 세상에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희 내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감탄했던 그 모든 논리와 아름다움이 사실은 누군가의 전략적 계산으로 숨겨져 있던 것이라니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었지만 그 충격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 인류가 선택하지 못한 혹은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된 지식의 비극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몽골 할머니,
아프리카 마을에서 한글을 배우던 아이들, 서울의 공공 시스템 속에서 정갈하게 작동하던 한글들, 그 모든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그 가치를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진실을 세상에 말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문자는 이제 더 이상한 민족의 도구가 아니다. 이건 인류 전체가 다시 바라봐야 할 미래의 문자다. 그때부터 저는 한글에 대한 논문을 단순한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인류학적, 정치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선언문처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세계 언어인지 과학 컨퍼런스. 지구 곳곳에서 모인 학자들, 연구원들, 디지털 언어 시스템 개발자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교육부 및 정보통신 정책 자문가들 앞에서 저는 제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 제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논문 발표가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에 숨겨졌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수많은 기억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처음 마주했던 정갈한 한글, 몽골 마을에서 손편지를 읽던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 AI 실험실에서 한글 알고리즘의 완벽한 구조에 감탄하던 라미즈의 눈빛,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 출신 교수의 고백, 너무 완벽했기에 우리는 그걸 감췄다. 이제 그 모든 순간을 담아 세상에 단 한 문장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언어과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알렉사 리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언어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인류 전체를 위한 문자로 거듭나야 할 가능성을 가진 문자, 바로 한글입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와 같은 메이저 언어가 아닌 한글이라는 단어에 의아해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머금고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 훈민정음 헤레본의 발췌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음소 문자가 아닙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창제자는 그 원리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교육했습니다. 이 문자는 소리의 원리와 철학, 실용성, 교육 효율성을 모두 갖추었고, 단 10일 만에 문해력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간결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AI와 기계가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화면에는 데이터 차트와 인공지능 실험 결과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인식 정확도 98.7%, 영어 93.1%, 중국어 88.4%, 입력 속도 세계 최상위권, 예측 알고리즘 오류율 가장 낮음, 음성 텍스트 변환 속도 평균보다 27% 이상 빠름.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는 그 구조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 해외의 문해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였고 사랑을 전하는 언어였으며 미래를 꿈꾸는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운 몽골 여성의 영상, 한글로 엄마라는 단어를 처음 쓴 아이의 사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울고 있던 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컷. 그 장면이 나오자 관중석에서 작게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교육, 디지털 진화, 정보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자는 더 이상한 민족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문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약 3초간의 정적이 흐르고 그 뒤로 전 세계 각국의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고 마침내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즉석에서 저에게 발표 자료를 요청했으며 심지어 한 유럽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왜 이 문자를 몰랐던 걸까요? 당신의 발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가능성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글은 인류의 문자다라는 키워드가 SNS와 함께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려워도 한글은 배워보고 싶다. 이건 새로운 유니버설 코드다.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한글. 저는 발표를 마치고 며칠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문자는 이제 인류 모두의 문이 되었어요. 지금도 한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어떤 이는 컴퓨터 앞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은 과거의 기념물이 아닙니다. 한글은 미래를 향한 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지식의 문으로 다시 태어난 한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글이 가진 가능성, 그리고 이 놀라운 문자가 왜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는지,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진짜 K스토리를 더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한글처럼 이 채널도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